지금 부추 텃밭에서 배다가 다듬고 있습니다. 여기 부추 보이죠? 저 부추는 어느 정도 오르면은 이렇게 배야 또 이게 새로 올라옵니다. 여기 벤자리 또 이제 여기 물 주고 하면은 또 새 부추가 올라와요. 부추는 뿌리 채소거든요. 저기 하늘하늘 부추 있잖아요. 저거로 이제 여기 싹싹 뱄어요. 군데군데 여기 다 벤자리예요. 예, 배가지고 풀은 이렇게 뜯어주고 또 가꾸면 이제 또 부추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데 뿌리 채소입니다. 그래 좀 다듬어서 여기다 멸치나 까나리젓 넣고 젓갈 담으려고. 아이고 날씨 덥네요. 아니 근데 우리 토미가 그 또 내 옆에 일하는데 발라당 들어놓아서 쉬고 있어요. 참. 아이고 이제 바람 부네. 아까는 엄청 덥던데. 근데 올여름에 처음으로 에어컨 좀 켰네 오늘 거실에서. 그리고 꿀잠도 때렸어요. 에어컨 켜고 거실에 누워있으니까 잠이 솔솔 오더라고. 이제 좀 해그늘이 내리니까 일 좀 하려고 좀 이따 병아리도 돌보고 여기 밭에 나왔습니다. 아유 깻잎 봐라. 깻잎 사이즈 싹 따가지고 데쳐가지고 마늘 넣고 들기름 넣고 이렇게 볶으니까는 맛있더라고요. 볶아서 요즘 여름에 짭짤해서 반찬 만들어 먹고 여기 젓갈 액젓 좀 넣고 부추김치 담아 먹고. 이게 유기농 채소예요. 농약도 안 주고. 자, 부추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부추 이제 다듬어야죠. 카메라 셀카가 조금 상태가 안 좋긴 한데 다듬는 거 제가 조금 이렇게 카메라가 조금 상태가 그렇긴 해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자자 이제 여기 아유 바람이 좀 부네요 바깥에는. 아유 오늘 날씨 더웠어요. 그동안에 웬만큼 선풍기 에어컨이 있는데도 안 틀고 선풍기 잠잘 때 좀 했는데 오늘은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에어컨이 있거든요. 이번에 작년에 집 고칠 때 새로 사들인 건데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웬만큼 안 켰는데 오늘은 너무 더워서 켰더니 막 소파에 누웠더니 잠이 솔솔 오더라고. 그래서 낮에 꿀잠 때렸어요. 뭐 인생 별거 있어요.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그냥 또 우리 시골집 텃밭 아침 저녁으로만 돌봐요. 요즘 낮에는 더워서 일 못합니다. 뭐 우리 먹을 거 농사 짓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만 한두 시간씩만 해도 괜찮아요. 요즘은 뭐 먹을 게 나오는 철이라 과일이고 이런 거 별로 일 뭐 안 합니다. 딱히나 좀 돌봐주고 먹이 주고 병아리 닭한테 물이나 갈아주고 채소 이런 거 좀 뜯어다 먹이고. 어제는 제 주위에 아픈 사람 찾아가서 이런 채소 끊어가지고 반찬 해주고 시골집 텃밭에 까리 고추 따다가 멸치 넣어서 볶아서 밑반찬 하고 노가고이 따다가 조금 새콤달콤 묻혀서 노가고이 김치 묻혀주고 또 깻잎 볶아주고 가지 묻혀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런 반찬이 100% 유기농이라 아픈 사람한테는 건강에 좋아요. 이런 가공식품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가서 보니 뭐 햇반에다가 다 그 플라스틱 용품 그 음식을 쓰고 있더라고. 햇반에다가 가공 뭐 음식 먹는데 뭐 요즘은 또 편리한 세상이라 그걸 뭐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는데 그럼 이런 채소 같은 거 땅에서 나는 거 이런 거 약 안 준 거 특히 여름에는 그 하우스 채소는 약을 많이 한답니다. 나는 상추는 약은 안 한 줄 알았더니 내가 아는 사람 그 상추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하우스 재배 상추는 약을 한다더라고요. 아니면 물른다다가 하더라고요. 우리 노지에서는 우리 먹을 거 약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풀 좀 뽑아주고 관리하면은 그냥 먹을 건 나오거든요. 그리고 햇볕 같은 거 이런 거 센 음식
이런 채소 먹어야 건강에 더 좋으니까. 그게 여기 제 노년에 여기가 제 자연의 놀이터예요. 지금도 이제 깔판 깔고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이제 부추 고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치 해서 젓갈 좀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해서 부추가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도 좀 갖다 주고 저도 먹고 식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부추는 저장식품이라 부추김치는 오랫동안 두고 먹어도 되거든요. 젓갈 넣고 이렇게 고춧가루 마늘 넣고 해놓으면. 마늘도 이번에 샀어요. 저기 홍산 마늘이래나 항암 효과가 있다네요. 그동안에 뭐 가른 거 이런 거 뭐 수입산 이런 거 싼 거 좀 사다 먹었는데 아유 맛이 없더라고. 뭐 위생적인지 안 위생적인지 모르겠고 조금 귀찮더라도 국산 마늘 지져서 음식 해놓으면은 그게 맛있어요. 조금 좀 고생스러워서 까가지고 또 찢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건불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건불이 너무 가까이서. 아이고 아주 신이 났구만. 신이 났구려. 텀이 너 아주 그냥 시원한 바람 불어와. 응? 대체로 뻗어서 낮잠 즐기는 거야? 아이고 내 옆에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게 바람이 불어와 시원하네. 저 바람 속에는 풀, 나무 시원한 공기를 몰고 옵니다. 아유 아파트에 가끔씩 가기는 하는데 하루 정도는 있다 올 만한데 아유 매일은 아파트 가깝해요. 마트도 놀고 아파트고 사람 많은데 뭐 그렇게 공기 좋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지? 여기는 시골이고 다 나무고 풀이라 사람이 없으니까 공기가 좋죠. 산소. 이 건강은 산소하고 관련이 많대네요. 그래서 옛날에 암 환자들이 병원에서 사행선고 받고는 다 버리고 깊은 산속 들어가잖아요. 공기 좋은데 오염이 안 되고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마음껏 공기 좋은 공기 싹 들이마시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런 채소나 이런 거 몸에 좋은 거 먹고 그게 피가 깨끗해져서 나았다고 기적이라고 의사들도 놀랜다고 하죠. 근데 건강할 때 이런 좋은 생활을 해야 돼요. 모든 건 생활 습관이에요. 마음이 단순하고 순박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늘 불안하거든요. 편치 않아요. 마음도 편치도 않고. 딱 그 사람 생활 습관 보면은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저도 뭐 당뇨 고지혈 약은 먹고 있지만 뭐 나이 들고 젊은 날 좀 힘들게 산 게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아 있어요. 그나마 시골 와서 제가 건강해진 거예요. 요즘은 나이 먹으면 당뇨 고지혈은 다 온다더라고요. 혈압도 그렇고. 다행히 저는 혈압은 없습니다. 혈압은 없고 이런 거 다 골라내야 돼. 이런 거. 아이고 저놈 새끼 고양이 아주 그냥 꼭 퍼져 자네. 제 유튜브 이런 걸 가만히 보다 보면 이 농사 태평농법 하는 거 이런 거 사이클이나 리듬을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뭐 농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부추는 제가 그때 이사 와서 이웃에서 뿌리 몇 개 얻어다 심은 거예요. 근데 해마다 번지는데 많이 번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 먹을 만큼은 나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배 먹어도 이게 또 그 벤 자리에서 싹이 나오고 풀처럼 싹이 계속 나와요. 뿌리까지 파지 않으면 웬만하면 이 부추가 강하더라고요. 풀 속에 있어도 치웠어도 살대요.
그래서 이 부추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 자랐어요. 1970년대 유년기에 시골을 보냈는데, 어릴 때 그때만 해도 소나 사람이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경 시대잖아요. 농사 지어서 거의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 시대인데, 뭐 모섬이 있었어요. 우리 토지가 좀 많아가지고 일하는 모섬이 있었는데도 농번기 때면 또 애들 일손까지 동원해요. 학교를 못 가게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보리타작 봄에 할 때나 가을에 벼수와 봄에 또 모내기 할 때. 그 뭐 새참이라도 이어 나와야 돼. 국수라도 삶아서 가지고 나와야 돼. 밥도 해야 되고, 모짜리 못줄도 잡고. 참 어린 시절 그때는 학교 가고 싶어도 농번기는 학교를 못 가게 하지. 지금 같았으면 아동 학대를 할 거예요. 그 시절은 다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도 공부 제가 1, 2등 다 떴거든요. 열심히 했어. 주로 2등을 많이 했는데 1등은 점쟁이 딸이더라고. 하여튼 뭐 어린 시절 생각하면 고생 많이 했죠. 여름에는 또 학교 갔다 오면 소 먹이러 가야 돼요. 산에. 소 먹고 산에 가서 소 먹이고 오고, 겨울에는 소죽거리고 십리길을 걸어서 학교 가고. 먹을 거라고는 보리밥에 여름에는 된장에다가 냉장고 없으니까 김치도 열무김치 물에 담궈 놓고 먹어도 뭐 씨어 터진 고라 터진 거 먹어야지. 아우 여름에 진짜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물에다 담궈 놓고 먹는 열무김치 씨어 터진 거하고 보리밥 먹으려면 참 식사 때가 고역이더라. 안 먹을 수도 없고 배는 고프지. 그래도 그런 거 먹고도 살았어요. 참. 근데 요즘은 뭐 냉장고에다가 먹을 거 많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부모 베이비붐 세대 1955년에서 1965년 사이 베이비붐 세대가 전쟁 부모를 둔 자식들 아닙니까? DNA가 강하죠. 어린 시절 그 농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10리길을 학교 걸어다니면서 보리밥에 김치 도시락을 싸가요. 김치 옛날에는 그 무슨 도시락이요, 저기 알루미늄 도시락에 한 반찬 칸 있고 밥칸인데 한쪽에는 보리밥 넣고 한쪽에 김치 치어 터진 가져가면 막 이게 도시락을 들고 가면 그게 김치 국물이 새 나가지고 밥이 팅팅 불어 있어요. 근데 점심때 되면 배고프면 그것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십리길을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집에 강아지가 새끼를 낳거나 소가 새끼를 낳으면 할머니가 밥을 안 싸주더라고. 밥을 밖으로 갖고 나가면 뭐 짐승이 젖이 떨어진대나 그런 뭐 미신을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쉽게 말해요. 사람이 굶고 동물들 밥을 더 챙겨주라 얘기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면 밥을 쫄쫄 굶고 집에 걸어오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배에서 꼬락꼬락 소리가 다 나고, 그때는 뭐 영양가 있는 걸 못 먹으니까 그 보리밥 땡에 신김치도 제때 안 먹으면 배가 엄청 고픈 거예요. 이제 운동회 때, 가을에 운동회 때 되면 이제 굵은 메르치 볶아서 어머니가 그 도시락 싸서 운동회 때 학교 와요. 그때는 이제 메르치 반찬도 좀 얻어먹고 계란 반찬도 나와요. 에휴. 그래 달리기 하면 그래도 1등 2등에서 공책 타면 연필 타면 기분 좋아가지고 어석거리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나이 먹어서 이제 노년이 되려고 하니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노년이 되려고 하는 거 있죠. 참 어린 시절이 우리 세대는 공감이 갈 거예요. 그래도 그 시대는 대가족이다. 할머니, 자녀들 뭐 우리는 사남 이녀 이복 형제까지 사녀 일남인가 보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농촌 일손 돕고 학교 다니고 나름대로 그래도 시골에서 자연의 정서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몇십 년을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도시생활 시작했지만
몇십 년을 도시에 살아도 그 어릴 때 유년기에 시골에서 살았던 정서가 내 평생에 내 인생의 전 삶을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제 삶이 힘들거나 역경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는 이제 소몰고 동네 아이들하고 산에 가잖아요. 목동 산에 초지 있어요. 우리 경남에 그 초지라는 동네에 올라가가지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목에다가 목줄 다 감아서 푸른 굴짝에 몰아넣고 우리들은 초지 위에서 그래도 뛰어놀았어요. 큰 바위에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목마르면 저 깊은 산 속에 계곡에 내려가서 옹달샘에 물도 만개잎으로 떠먹고 가재도 잡고 새둥지에서 파란 알도 꺼내 갖고 놀고 그 어린 시절 정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린 시절에 어깨너머로 어른들이 농사 짓는 거 보고 자랐고 집에 닭도 키우고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거 그런 정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농사를 짓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또 이런 자연 정서를 좋아하고 나이 먹으니까 그 기소 본능이라나요? 이 자연 속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도시에서 이제 고생을 해보니까 이런 자연 정서, 고향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대 때 꿈이 아이들 키우면서 나는 돈을 얼른 벌면은 내 힘으로 시골에 땅을 마련해야겠다. 저는 솔직히 부모한테 받은 재산도 없고 남편한테 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그때는 그 시절에는 두 번 어머니 소개로 선본 사람 두 번 만나고 그냥 부모님이 좋으니까 결혼해라 해서 했어요. 참 웃기는 일이지 요새 생각. 요즘은 뭐 수없이 만났다 헤어지고 수없이 만났다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 어머님이 어디 선보라고 연결시켜 주더니 두 번 만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성당 다니고 좋은 회사 다니고 집도 나오고 좋다 그래서 했는데 웬걸 아무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임신이 됐는데 에휴 어려웠죠. 임신이 되는데 보니까 속아서 결혼을 했더라고. 그래도 아기가 생겨서 어떻게 해요. 아기 생겨서 그냥 아기 키우고 끝까지 살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이 시골집이고 텃밭 있는 땅을 갖고 싶었는데 우리는 친정에 땅이 많았지만 할머니가 그때만 해도 우리 여자들한테 상속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이복 그 손주한테 다 남겨주고 가버렸어요. 이제 저희 딸들은 친정에서 받은 땅이 없죠. 그리고 지금은 딸들도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우리가 참 억울한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해가지고 영어 공부방을 10년을 했거든요. 그때 그 본 돈 쌈지 돈이 있었어요. 집 사는데 보태려 하다가 기촌하기 위해서 빨리 기촌하려면 돈을 벌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지 않은 장사를 했어요. IMF 때 망한 가게를 얻어가지고 어린애들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애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큰아이가 특히. 그래도 장사를 열심히 했어요. 추석 때하고 설에만 쉬고. 그랬더니 잘 돼가지고 IMF 때 망한 레스토랑을 잡았는데 잘 돼서 이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도 사고 시골집을 산 거예요. 이 집을.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산 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에 탁 꿇어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땅에 입맞춤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한 다음에 약속을 했어요. 땅하고 제가 여기 사는 한은 제초제는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18년간 제초제는 안 하고 있어요. 약속은 지키고 있습니다.
풀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아침 정근으로 힘 닿는 대로 뽑아내고 뽑아서 닭 주고 퇴비로 쓰고 운동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땅에 흙냄새가 좋아요. 또 땅에 또 미생물이 있은 사람 움직이 건강하고 곡식도 잘 되고 채소도 맛있고. 우리 어린 시절엔 제초제 그런 거 없었잖아요. 요즘은 다 제초제 때려 부어가지고 땅이 죽은 땅이라잖아요. 그건 뭐 채소가 맛있겠어요? 물론 이제 대농을 하기 위해서는 제초제를 안 할 수가 없다대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아이고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주위에 보면은 막 부모님한테 부지깽이로 막 얻어맞는 애들도 있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일한다고 농사일 돌보라고 농번기에는 학교도 안 보내주고 한겨울에 고무신 짝 얇은 거 신고 16km를 걸어 학교 가고 먹는 거로는 보리밥에 김치 된장 응? 고기야 1년에 명절 때 닭국물 좀 얻어먹지 뭐. 한겨울에 우리 할머니가 가끔은 닭 한 마리 잡아서 인삼 넣고 구워 먹이고 그랬어요. 그래. 가끔 이제 농번기에는 생선 사와서 지져서 먹고 그게 다예요. 그때는 생선 한 도막 올려놓으면 애들이 그냥 그거 먹고 싶어서 젓가락으로 쟁탈전이야. 그러다 보니 가시가 목에 걸려서 캑캑거리고 울면은 우리 할머니가 야 빼다고 머리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내려간다. 진짜 그 말이 맞는 줄 믿었는데 이제 참으라 얘기지. 에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요즘 애들은 그 시대 부모 우리가 자란 세대에 비해서는 그때 좀 낫잖아요. 어렵게 자란 사람도 많지만 저도 어릴 때 큰애한테 작은애 돌보라 그러고 큰애 11살 때 작은애 6살 내가 장사한다고 조금 같이 못 있어주고 큰애는 지 동생 울린다고 내한테 많이 혼나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훈계할 때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그러고 이상한 무스만 만나지 말라 그러고 잔소리라고 들리지만 다 부모 마음은 자식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린 시절 안 좋은 기억이 있다는 둥 부모한테 혼난 기억이 있다는 둥 응?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그거 못 써요. 누가 부모가 자식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 되길 바라지. 그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았는데 병원에서 옛날에는 얼마나 또 열악했어요. 애기 낳으면 요즘은 뭐 돈만 주면 시설에 가서 애기 낳고 케어한다는데 그때는 친정부모나 시부모가 한 일주일 정도 애기하고 케어해주고 미역국 끓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내가 밥해 먹고 애기 돌봐야 됐잖아요. 그러고도 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부모가 돈이나 해서 많이 줘야 좋지. 그렇지 않으면 원망도 좀 하고 그런 사람도 있나 보더라고요. 주위에. 그리고 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때 예국 여행 갔을 때 현지에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다 보면 외국 사람들 좀 이렇게 모습이 좀 찍고 싶어요. 그럼 물어봐요. 이거 찍어도 돼요? 유튜브인데 그러면 됐죠? 오케이 좋아요 이러면서 굿굿 하면서 웃어주고 포즈 취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젊은 사람도 그렇고 뭐 이런데 카메라 찍히고 영상이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킥오버를 하고 참 그 왜 국민성이 그런 거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남을 의심하고 두려워하지고 당당하지 못한지 나는 그건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 얘기는 좀 해야겠다. 저기 경북에 내려갔어요. 우리 막내 동생하고 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 더운데 우리 조카가 2달 된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 우리 딸도 임신해서 배불러서 못 오고 둘째 아래 동생도 아픈지 뭔 일 있는지 안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르는 그 모습들
참 성당에 사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추억이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제 일기장처럼 추억의 앨범으로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가치를 그렇게 해도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 먹었을 때 기억력이 다 사라졌을 때 젊은 날 이런 게 살아난 모습들을 유튜브에 저장해 놓으면은 내가 그거 보면서 해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빠 들어누웠을 때도 뭐 미소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소중한 그 보존 가치로 하는 건데 그 저기 우리 큰딸도 임신해서 못 오고 둘째 동생도 못 왔으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 장례 미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좀 보라고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촬영을 했고 물론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2달 된 그 조카가 됐고 애기 2달 된 애가 아이고 그까지 왔더라 산소벽까지. 그래서 내가 너무 기특해서 훗날 얘가 크게 자랐을 때 정조 할머니 장례식에 왔다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추억거리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좋은 마음에 그를 유튜브 촬영해서 하나 했는데 그렇다고 어른들 얼굴은 내가 안 나오게끔 잘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만 장례 미사 끝나고 난 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식구들이. 그것도 저한테 직접 얘기해서 이건 좀 그러니 좀 어떤 얘기 안 하고 우리 임신한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둘째 그 목에 우리 딸에 의하면 1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이모가 전화해서 뭐 내리라 그러고 유튜브 내리라 그러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대는데 되게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왜 내가 그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참 내가 그래서 참 사람들의 생각의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다뤄되는 거. 제가 그거 눈치 보면서 괜신했거든요. 내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뭐가 기쁘다고 그거를 당당하게 촬영할 수 있었겠어요. 나도 슬픈데 그 슬픔 와중에도 내가 감정을 누르고 이거는 우리 가족 역사의 기록이니까 2번 겪는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장해 놓고 내가 엄마 보고 싶을 때 엄마 이 하늘나라 가시던 이런 마지막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놓고 보고 싶었어요. 가끔씩. 그래서 그 마음이 좀 통할까 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 다 사람마다 틀려요. 형제지간도 그렇고 자식도 부모간도 그래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무슨 환경인지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 2달 된 애기가 뭐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겠어요. 점점점 커가는데 뭐 이름을 넣은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것도 올렸다고 또 조카가 뭐라 하나봐. 우리 딸한테 전화했어. 그래서 내가 결국은 비공개로 했는데 가족 공개를 하려 해도 참 어렵더라고.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뭐 깨달음이 오겠죠. 그때 2달 된 애기 지금 20살 됐는데 그때 모습 좀 있으면 보여줄래? 그럴 수는 있지. 그때는 내가 함부로 그냥 안 보여줄 거예요. 그래도 그 할머니 정조 할머니 장례식에 왔다는 그 얼마나 그 2달 된 애기가 기특해요. 저는 너무 기특하더라고. 너무 이쁘고 고맙고 그래서 한 건데 물론 내가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또 물어볼 겨를도 없었고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내가 뭐 사람들 어른들 얼굴 쭉 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큰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이모가 애할머니 장례식에도 오지도 않으면서 그 임신한 그 조카한테 전화해서 네 엄마가 올린 그거 좀 아닌 것 같으니 내리라. 그게 뭔가 했더니 우리 어머니 그 추억 앨범 속에 우리 가족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미라 걔 저기 별명이 모개거든. 걔가 아마 7살 때가 6살 때 찍었고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애들 그거를 내리라 그러더래요. 초생권 심입이 뭐냐.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그거 나 보존하려고 엄마 추억사진 있는 걸 싹 해서 이번에 유튜브에 가족 그거 하면서 넣어놨는데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카스 같은 데는 저장을 하면은 용량이 작아서 안 올라가요. 근데 유튜브는 대용량 몇 시간짜리도 올라가거든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물론 다 비공개로 했지만 원치 않으면 비공개로 해야 돼요. 참. 아니 나 같으면 당당하게 아니 이모는 외할머니 응? 저기 장례식 때도 오지 않으면서 뭐 어릴 때 그 사진이 뭐가 크게 문제예요? 뭐 때문에 그랬냐고 물어보고 좀 아니 어른애를 떠나가지고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지도 나이 30이 넘고 어른이면 응? 응. 그 말도 못하고 그걸 또 엄마한테 원망을 해대기고 그래가지고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문제는 걔가 문제예요. 걔는 젊은 날도 그렇고 걔는 가족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하는 삶이 하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지금은 뭐 인천에 자식들 옆에 있는지 뭐 한 것 같은데 일도 안 하고 너무 돈 갖다 끌어 쓰고 여기저기 에휴 내가 괜히 흉보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인생 나이 먹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 형제든 뭐든 부모 자식 간이든 소통이 안 되고 정신머리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가까이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좀 오늘 이바구가 길었네요. 사람은 준비 있는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한 원망은 하면 안 돼요. 책에도 나옵니다. 내 자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려고 내 인생 어떻게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나요? 살다 보면 어려움도 오고 역경도 오고 저는 젊었을 때 결혼해가지고 제일 부러웠던 친구들이 누구냐면 친정이나 이런데 시골에 사는데 가끔 삶이 힘들 때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골에 집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결혼해서도 시댁이나 친정에서 김치 해오고 뭐 쌀도 갖다 먹고 그런 거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그 시대는. 근데 나는 인생 살면서 가끔 도시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좀 내가 가서 쉬고 싶고 기대고 싶은 시골에 사는 친척이 없었어요. 다 도시로 나오고.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 자식들만큼은 도시에서 살 때 나중에 힘들 때 좀 의지할 곳, 응? 시골집에 와서 시골집 밭에 난 채소 먹으면서 며칠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터전을 꼭 마련하리라 하고 젊은 날 고생해서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 마음을 알까요? 내가 지금은 당장은 내 삶이 앞으로 뭐 탄탄대로에 쭉쭉 뻗어나가고 나 혼자라도 얼마든지 멋있게 살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누구는 인생의 고난을 막고 싶어서 만나요. 살다 보면 그렇게 좋던 부부 사이도 어느 날 싸늘하게 식어서 남처럼 되고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이웃이나 집안 내에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들이 질투심이 많아요. 형제지간도 질투가 많아서 그냥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살고 유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성질이 독살 맞고 이해성도 오고 이기적이고 저 생각만 한 사람은 언젠가는 안 됩니다. 형제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도 그래요. 저 생각만 하고 내 가족이 힘든지 안 힘든지 모르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가족도 안 품어줍니다. 몰라요. 젊은 사람이 이미 먼저 아파 쓰러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어요. 응?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도 암이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젊은 사람도 암 걸리고 늙어서 꼬불꼬불해도 지평이 짓고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 늙었다고 푸대접하고 응?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뭐 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위에 보면 늙은 부모들 응?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세상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특히 부모한테 폐악된 사람들이 자식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효도하세요. 그래야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거의 주위에 보면 그래요. 성격 공손하고 좋고 부모한테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도 받고 자식도 잘 되고 저도 노년에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아이고 오늘은 또 이게 부추 이게 다듬으면서 이바구가 기네요. 근데 저는 이제 노년의 꿈이 홀로 서기. 내가 건강할 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농사도 터득하고 해서 지금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라 인간 존중 시대가 좀 많이 사라진 시대예요. 인간보다 돈이 먼저고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 뭐 고독사 뭐 이렇게 죽는 사람들 보면 아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고독사 현장 가끔 나는 거 보면 웬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쓰레기도 봉지 사서 버려야 되니까 그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쓰레기 봉지 살 돈도 먹고 살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그냥 집에 여기저기 다 그냥 박아놓고 그러다가 그냥 먹지도 못하고 임종을 맞이하나 봐요. 그게 놈 일이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한 운명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내가 죽을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언제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언제 거지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저는 제가 젊은 날 장사하고 참 일어서려고 고생할 때 큰애한테 애기 맡겨놓고 작은 애기 5살짜리 맡겨놓고 장사할 때 마음이 아팠어요. 밤 되면 전화 와요. 엄마 애기가 안 자고 울고 엄마 찾아 그럴 때가 손님들은 잔뜩 있고 장사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애기 품에 안고 재워주지 못하는 거. 그래서 큰애 보고 애기 울리지 말고 재워라 그러고 나 있는 데서 지 동생 울리면 큰애가 나한테 막 혼났어요. 그때 울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 마음이 그래도 되게 아팠어요. 어떻게 해요? 누가 애기 봐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벌어가지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큰애는 내가 사춘기 때도 같이 품어주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장사한다고 손님들 많이 와 있는데 찾아와서 그 눈망울로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 해봐. 저기요 있잖아요 자꾸 그래. 그래서 내가 야 엄마 바쁘다 요것만 간단히 해. 왜 자꾸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있냐. 이 손님이 이렇게 많고 바쁘다. 얼른 가서 네 동생 봐라. 그랬더니 내가 좀 혼냈어요. 그랬더니 애가 울먹울먹 하면서 빨리 용건만 얘기해.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때만 해도 막 엄마한테 내내 하더라고. 근데 제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렸겠어요. 그 아이 좀 같이 있어주고 놀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좀 내가 상경이 어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애가 좀 냉정하더라고. 그거 나서도 저한테 하는 것도 냉정하고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많이 걸려요. 제가 열심히는 사는데 지 인생 열심히 살겠죠 뭐. 어릴 때 부모랑 소통을 잘 못한 애들이 컸어도 잘 안 되더라고. 깊은 얘기를 잘 못해요. 엄마가 또 뭔 일이 있으면 왜 그런가 하고 깊이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좀 부족하더라고. 지 어릴 때 좀 힘들었던 걸 기억을 또 잘 해내고 지가 헤쳐가야 돼. 모든 건 자기 운명이 헤쳐가야 돼요. 그래도 엄마가 옆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준 것만 해도 어디에요. 애들 버리고 그냥 가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자기 인생 찾아가고 막 다른 데 가서 또 애기 낳고 살고 애기 막 2배 3배 막 이렇게 놓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이 항상 긍정적이라야 인생도 곧게 펴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인생이 꼬여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가족도 내가 좀 품어주고 힘들어도 또닥여주고 남편이 회사 가서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가족이 푸근해야지. 그러지 않고 여자가 땡땡땡 거리고 그냥 지 얘기만 하고 지 불만만 털어놓으면 기댈 데가 없잖아요. 남자들은.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돌게 되지. 가정 깨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있을 때 지키라고.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감싸고 위해주고 그런 모습 보고 자라야 그 자식들도 그런 가정을 지켜가네. 그런 모습을 못 보고 자라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독하고 저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도 많아요. 덕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속담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제일 강한 자라 그러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부모는 베이비붐 세대라 어려운 시대에 자라나서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하고 많이 이해해주고 부모 마음도 좀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래야지. 부모가 어렵고 나 어릴 때 나 고생시켰다 하고 원망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인생도 꼬여요. 이제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자식도 내 말 잘 듣고 내 원하는 대로 맨날 잘 따라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말 쏙 썩는 자식도 있고 말 안 듣는 자식도 있고 옛날에는 막 우리 세대는 부모한테 맞는 사람도 많았어요. 학교 성적 안 나온다고 때리는 부모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좀 너무 심해요. 공부 못한다고 자식을 때리고 물론 잘 되라고 했지만 그거는 부모 욕심이 가득 찬 거죠.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큰애가 학교 갔다 엄마 우리 친구가 그런데 니네 엄마는 혹시 계모 아니야? 그래 왜? 우리 엄마는 성적이 안 나오면 때리는데 너는 너 부모가 안 그런다며 그러더래요.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내가 왜 그랬어요? 내 자식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건 다 부모 욕심이지. 잘하면 좋지요, 나도. 그런데 에휴 내가 이게 장사하고 지 동생 돌보고 힘든데 또 애 성적 안 나온다고 때리기까지 하면 걔는 어떻게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고 건강하게 자라라. 그리고 나는 그래도 자식한테 내 나름대로 그렇게 막 닭 잡듯이 잡고 막 공부 성적 안 나온다고 혼내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도 애들은 커면은 가끔 지 어릴 때 고생한 게 서운함이 있나 보더라고. 그래도 어릴 때 고생한 거 그 얘기하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짠해요. 그래도 애들이 말이라도 아유 부모님이 우리 어릴 때 우리도 그래도 돌 지켜주고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해야 부모도 기분이 좋지. 나 어릴 때 고생했어요 왜 고생시켰어요 이러면 부모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거지. 아이고 애들 어릴 때는 10살 11살 20살 되기까지도 부모가 저들 버리고 떠날까봐 벌벌 떨고 막 옆에만 있으면 주면 커서 효도하겠다고 편지 써서 손에 쥐어주고 그런 애가 이제 나이가 30이 넘으니까 저 잘났다고 하는 것 같아. 지도 이제 어른이라 이거지. 그래도 나는 좋아요. 이제는 부모가 필요 없는 나이가 됐어. 지 인생 지가 꾸려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 애들 어릴 때는 꽤나 걱정인 거예요. 애들 클 때까지 내가 돌봐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저 어린애들.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키웠어요. 빨리 일어서라고. 빨리 강해지어서 만약에 부모가 없더라도 이 세상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 특히 큰애한테는 좀 조금 강하게 했어요. 그렇다고 노상 애를 스파르타를 시키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예전에 우리 막내 동생은 한 번은 애들을 조카를 데리고 왔나 내가 갔네 본데 막 구석에다 몰아놓고 싸대기를 막 때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린 적이 있는데 아휴 그래도 뭐 또 걔들은 컸어도 엄마하고 따르고 그러더라고. 다 성향이에요.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부모한테 혼나고 얻어맞으면서 큰 애도 커서 잘 돼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맨날 매사에 부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애들은 절대 잘 되지도 않아요. 인생이 꼬이다. 왜냐면 그 기본 마음 기본 값이거든. 그 배우자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부모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늘상 마음이 부정적이고 불안하면 그게 어느 중에 나온단 말이야. 배우자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눈깔치기 떨고 센소리 나고 그러다 보면 깨지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특히 가정은 자기 희생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자기 희생 정신이 있어야 돼요. 배우자는 배우자끼리 부모 자식도 희생 정신이 있고 옛날에는 형이 아우를 다 키웠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부모가 일 가고 나면 형이 동생을 키우고 우리 때만 해도 미 언니 형이 돈 벌어 공장에 돈 벌어서 동생 대학 가르쳤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시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형도 잘 살고 동생도 잘 살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사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자꾸 시대 타령하는 게 아니라 점점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입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다 골랐네요. 아이고 김치 한번 해 먹을 만큼 나왔다. 이제 젓갈만 있으면 이제 자 해 먹겠네. 응? 아이고 이렇게 벌써 이렇게 부추를 골랐어요. 오늘은 쏜소리를 조금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생이고 살아가는 지금 현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매미가 막 오르대끼네요. 이제 병아리장도 가보고 저 텃밭 좀 읽어야 되겠어요. 대파씨 좀 뿌려야 되겠어요. 저 들깨 좀 걷어내고. 감사합니다. 이 먹거리 부추 주셔서 감사합니다.